최근 며칠 사이 민주당 법사위의 핵심 서영교 의원과 장경태 의원을 향해 쏟아지던 도덕성 공격에 급부연 흙먼지가 걷히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중동 보수 언론이 신나게 떠들어대던 그 의혹들의 실체는 결국 누군가의 악의가 빚어낸 치졸한 공작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을 향한 보이지 않는 거대 세력들의 공작 정치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양심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는 TK블루 아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서영교 의원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영교 의원과 변협회장의 식사 약속을 두고 갑자기 쿠팡 임원과 식사를 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서영교 의원이 쿠팡 임원과 모종의 뒷거래를 했다는 프레임을 씌우려 했던 것입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악의적인 음모라며 언론 보도에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자신은 변협회장을 만난 것이지 쿠팡 임원을 만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향한 악의적 보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 이 사건이 얼마나 교묘하게 뒤틀린 악의적 공격이었는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애초에 흠집을 내기 위해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기획된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러한 치졸한 정치 공작에 휘둘리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고 있던 문자 메시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정치 공작을 끝까지 추적하여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봉에 서서 낱낱이 검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밝혀내고 있는 저에게 공작이 들어왔습니다. 이 공작에 대해서 저는 오늘 법적 조치합니다. 서영교가 이 공작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두환 정권과도 대학생 시절 싸워서 제가 끝내 이겼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다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웃기는 일입니다. 어찌 이런 식의 공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대한변협과 만났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 대한변협이 제가 담당하는 직능단체입니다. 대한변협과 만났고 대한변협에 수행 온 사람들이 같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에 대해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이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오찬 예정. 이 문자는 오찬 예정으로 써 있습니다. 아직 변동사항 없음. 이게 공작 아닙니까? 서영교가 오찬이 예정돼 있고 아직 변동사항 없음. 그리고 대한변호사 회장과 서영교 의원 그리고 쿠팡 상무. 제가 쿠팡 상무랑 왜 만납니까? 저는 대한변협 회장과 만났고 그들 관계자들과 만난 겁니다. 쿠팡이 저에게 로비를 하러 들어오면 쿠팡 바보 아닙니까? 제가 선봉에 서서 어미준과 그 작장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는데 쿠팡에서 저에게 로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렇다면 쿠팡도 바보지요. 그리고 이 모임에서는 쿠팡의 쿠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대한변협의 정무이사로 대한변협 회장을 수행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서영교는 대한변협과 만났지 쿠팡 상무와 만나는 일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이것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이 문자를 돌린 작자를 고발합니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문자를 돌린 작자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것입니다. 이 작자는 윤석열 정권의 비호자일 것이고 이 작자는 쿠팡 수사 외압을 막기 위한 비호자일 것입니다. 또 웃긴 것은 이번에 언론 취재 방향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언론 취재 방향. 아직 만남도 이루어지기 전에 예정이라고 하고 변동이 없다고 하고 함정을 파놓은 거 아닙니까? 언론 취재 방향, 특검 임명 후 이틀 후에 만났다?
특검 임명 끝났다면서요. 여기서도 특검 임명 끝났다면서요. 그리고 상설특검 추천은 한참 전 아닙니까? 다 끝났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죠? 그리고 제가 쿠팡 상무랑 만난 겁니까? 두 번째, 상설특검 추천 기관 중 한 곳인 대한변협과 법사위 중 중진의원,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법사위는 대한변협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한변협 행사마다 간 사람이고 서울변회 행사도 가고 저는 모든 행사에 다 가서 최대한 윤석열 정부의 문제, 국민의힘의 문제, 그리고 김건희의 문제, 새로운 세상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며칠 전 간호사회 행사도 갔을 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에 최대한 다 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적절 이렇게 써놓고 이 문자를 돌리는 그 인간은 아주 공작입니다. 어떤 인간이 어떻게 공작했는지 다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로 서영교를 흔들려고 했겠으나 서영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쿠팡 수사 외압 관련 공작에 대한 고소장, KBS 그리고 공작 문자 작성 및 유포자 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연관되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찾아서 다시 법적 조치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정치 공작은 장경태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 제기 사건입니다. 여러분, TV조선이 최초 보도했던 이 영상 기억하시죠? 최초 보도한 동영상을 보면 장경태 의원의 오른쪽 어깨 쪽과 왼쪽에 앉은 여성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하였습니다. 모자이크 처리한 화면은 악의적으로 편집한 음성과 함께 성추행에 대한 부정적인 궁금증을 더욱 부추기는 효과를 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영상은 교묘하게 조작된 악마의 편집이었습니다. 조금 더 선명한 영상이 공개되자 상황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선명한 영상을 보니 성추행 가해자라던 장경태 의원이 오히려 피해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팔이 장경태 의원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 하나로 성추행이라는 주장은 억지 주장임이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여성의 남자친구가 국민의힘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려는 시도. 이게 공작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장경태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이들을 맞고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고 다소 저에게도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고 경찰과 고소인의 여동생까지 와서야 상황이 정리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성 동석자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그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날 당시 동석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동석자 중 A씨는 어제 너무 즐거웠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고소인 남자친구분이 오셔서 소리 지르고 그러셨다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고소인의 남자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 직원으로 인한 일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B씨도 같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했고 덕분에 더 즐거웠다. 다음에 또 보자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위의 카톡 내용만 보더라도 당시 주변인들이 만류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그 다음날 남자친구의 감금, 폭행 때문에 출근도 못했고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데이트 폭력에 대해 신고는 할 건지, 진단서는 떼었는지, 집은 안전한지 등 취재에 걱정을 해주고 고소인도 일단 신고하겠다고까지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 정황들은 모두 추행과는 관계가 없으며 당시 실제 발생한 사건은 폭행, 도찰, 데이트 폭력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후 남친의 제보로 TV조선의 취재가 시작되었고 오히려 고소인은 기자에게 몰래 찍힌 영상이다.
영상이 공개되면 고소하겠다라며 피해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는 고소장에 추행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 이후 남자친구는 여성 비서관들에게까지 전화하며 위협을 가했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자 동석한 여성 비서관에 대한 폭언과 위협,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입니다. 남자친구는 영상 촬영이 장난이었다고 했지만 누구의 동의도 없이 촬영된 그날의 영상도 데이트 폭력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고 및 추가 영상이 있는지에 대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날에도 폭언 폭력으로 인한 무단 결근이 있었고 보좌진과의 대화에서도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걱정이 전부였고 심지어 정신적 치료까지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그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습니다. 또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고소인의 남자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 보좌직원을 고소 및 고발합니다. 동대문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해당 직원의 폭행, 불법 촬영, 데이트 폭력 등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감찰하십시오. 무분별한 보도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TV조선에 대해서도 엄중히 제소합니다. 동일한 영상을 2차례 보도하면서 첫 보도에는 고소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을 모자이크로 숨겼고 다시 보도하면서 제 팔이 마치 고소인 쪽을 향한 것처럼 확대 왜곡했습니다. 두 영상은 동일한 영상이며 추행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연히 드러난 것은 고소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동일한 영상에 음성을 추가해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동작에도 맞지 않으며 고소인의 음성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소리를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아니 왜 거기에 라고 단정하고 자막 처리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건 보도가 아니라 연출입니다. 영상 판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최초 진술을 들은 TV조선 황모 기자도 증인 요구하겠습니다. 기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당시 고소인과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취재 중 데이트 폭력을 충분히 인지했을 텐데 데스크에 보고는 했는지 어떤 경로로 묵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저로 인해 정신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동아일보에 대해 엄중히 제소합니다. 해당 치료가 남친의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것이었는지 진료 기록과 내용부터 경찰 출동 일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의 허위 주장을 무분별하게 보도하거나 근거 없이 기자의 뇌피셜, 상상으로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제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소인의 입장에서만 보도하신 만큼 추행은 일절 없었고 데이트 폭력만 가득했던 대화를 지금까지 보도한 만큼 꼭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삶과 명예를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미 증거는 충분합니다. 저는 무고, 폭행,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등 모든 불법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지 않으세요?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법사위 개혁 선봉장들만 골라서 이런 무리한 공격을 퍼붓고 있는지 말입니다. 서영교와 장경태 의원. 이 두 사람은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장수들입니다. 국민의힘과 사법 카르텔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픈 곳을 찌르는, 그래서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저들이 이렇게 조작과 날조까지 서슴지 않으며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민주당 법사위가 준비 중인 종합특검, 그리고 헌정질서 파괴 세력을 단죄할 내란 재판부 설치가 그만큼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명운이 걸린 이 개혁 입법들을 막기 위해 메신저를 더럽히려는 수작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아주 낡고 더러운 수법을 쓴 것입니다. 만약 적극적인 해명과 대처가 없었다면 우리는 또다시 저들의 조작과 공작에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민주당 내부에 도덕적 패배감을 심고 지지자들을 분열시켜 결국엔 개혁의 동력을 스스로 내려놓게 만들려는 정교한 심리전이자 정치 공작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란 재판부 설치와 조이대 사법부를 개혁하고자 하는 동력을 저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이런 거대한 공작과 음모에 쉽게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또 누구를 상대로 어떤 공작을 펼칠지 모릅니다. 그런 만큼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응원과 지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저들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다급하면 이런 조작질까지 하는지 말입니다. 지금은 내란 재판부 설치와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거대한 싸움의 분수령입니다. 언론의 선정적 보도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누가 진짜 개혁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그 개혁을 방해하려 공작을 꾸미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저들의 공포가 클수록 우리의 개혁은 더 가까워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주당을 향한 정치 공작에 대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TK블루아재였습니다.